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조사 3부 이혜란입니다. 제 양력에서도 제가 급여조사실에 2018년부터 있었고, 특히 조사 3부는 의료급여 중심으로 현지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지원했던 부서입니다. 하다 보니 이제 건강보험 위주로 전체가 돌아가고,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졌다면 그 기관에서 갖지 않아야 될 많은 그 페널티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의료급여 조사와 관련은 이정백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의료급여가 좀 적용이 됐고, 의료급여가 왜 민원이 발생했으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개괄적인 거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의료급여는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건강보험은 좀 많이 알고 청구도 많이 되지만 의료급여가 관심이 적어서 거기에 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정백 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대로 넘어가고요. 이제 법적 근거로 보면 이제 건강보험 빨간게 의료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선정부터 조사까지 처분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현지 조사와 관련된 거는 양쪽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저희가 지원하지만 복지부 내에서도 그 차관이 벌써 양쪽으로 갈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는 거는 건강보험에 가서는 조사 명령서, 의료급여 쪽으로 나가는 거는 현장조사서, 이렇게 두 개로 나갑니다. 이거는 선정부터 나중에 처분될 때까지 다 이어지고,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했지만 나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면허자격정지나 고소고발 같은 경우는 또 복지부 내에서 자원정책이라던가 또 다른 부서, 약사법, 의료법들이 관련된 부서로 같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지 조사를 나왔지만 내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나간 거는 현장조사서고, 그 다음에 보험평가과 주관 나간 거는 조사명령서인데 처분은 따로따로 다 올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뭐 이런 시행령 있고,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규칙 시행령 같이 있고요.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까지 관련 법들이 많고, 처분도 이게 종류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처분의 방법, 그 다음에 뭐 산출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정백 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고요. 제가 이제 이선에서 저희는 이제 조사 업무를 담당했지만 저희 조사관리부에서 처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다 처분이 됐고 의료급여가 처분이 안 돼서 한꺼번에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A 기관의 예를 들면 건강보험 처분을 업무정지를 60일을 받고 또 처분서가 날라와서 의료급여 30일을 받고 나중에 또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1개월이 날라오고, 이렇게 다 처분의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걸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나온 이유는 이게 2022년 1월 2일부터 건강보험법이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원급에서는 부담금액이 별로 많지 않고 비율은 높아지고, 반대로 대형병원 위주는 부담금액은 크지만 비율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에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아시다시피 월 평균 부담금액이 40만 원 이하가 나올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의원급들은 이제 많은 기관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병원급 이상은 또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40만 원 이상이고 0.1% 이상일 때 업무정지 5일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3일씩 증가해서 1년에 360일 업무정지가 되고요. 지금 처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하면서 보면 40만 원의 기준, 그 다음에 0.1% 이 만나는 업무정지 5일의 기준인 심의위원회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처분의 실효성이 있는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되고, 저희 의료급여는 특히나 월평균 40만 원 이상이 안 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따 보시면
별도로 이제 저희가 한 150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 기획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주로 선정된 사유는 뭐 네오닐스 거짓 청구, 아까 의약품 대체 청구, 증량 청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의료급여는 여기에는 맞이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의료급여 절차 위반이라던가 선택의료비 이용 절차 위반 관련해서 보장기관에서 의뢰들은건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초의료평가주간 의료급여 기획조사 3년간의 항목인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한창 할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간 거는 11개고 20년도에 70개 기획조사 항목을 했습니다. 그 중에 50개가 선택의료 위반 이용 절차 위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행적 검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거의 50개는 이제 처음으로 의료급여의 선택 의료급여 이용 절차에 대한 그냥 현지 조사에 일반 정기 조사는 많이 했지만 기획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50개가 한 건 처음이고, 아직 처분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50개 하고 보험평가과에서 한 것까지 하면은 한 500개에서 700개, 800개 정도 전체 중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료급여 기획조사가 한 해당 70개 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생각보다 의료급여 기획조사 항목으로 선정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30개 의료급여 가정간호 청구 실태 조사를 했고요. 2년 동안은 다 비대면 조사를 전환을 했고, 아까 서면 조사가 있지만 이 비대면 조사는 현장 조사랑 똑같이 하지만 다만 방법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 조사로 전환된 기관도 일부 있고, 거짓 청구 규모가 크고 자료가 이제 부실하게 제출됐기는 했던 기관도 있습니다. 이게 현지 조사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장기관에서 의뢰되는 게 저희는 좀 많고, 전체 150개 중에 한 20개가 보장기관에서 의뢰된 겁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공단에 의뢰된 거, 그다음에 부담금 시스템 뭐 이런 거지만, 저희는 보장기관에 특별히 더 의뢰된 게 한 20%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걸 조사를 갔다 와서 정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까지 거치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 현지 조사했던 비대면 조사했던 선택의료급여 기관이 대부분의 처분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기관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조사부터 처분까지 한 대충 많이 걸리면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보도자료나 그냥 이인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병원에 운영하시거나 이제 대표자분들께서는 좀 한 번쯤은 더 한번 알고 계셨거나, 그리고 내가 알아야 또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도 아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에 행하는 이제 의료급여 제도가 이제 건강보험하고 다른데요. 1종과 2종이 나눠 있고, 가장 크게 이제 의료급여 기간이 건강보험과 달리 3차로 됩니다. 이 3차로 되는 거는 이 의료기관 형태가 3차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진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처분될 때까지 이게 다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의 낮은 본인 부담 제도도 여러분 진료하시는데, 그 다음에 현지 조사하는데, 또 민원 의뢰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1종은 입원 환자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는 1,000원, 1,500원 정도 내고 있고요. 의료급여 2종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10%지만 외래도 똑같이 병원은 1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일수가 없어졌지만 의료급여는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증 희귀 난치 질환 같은 건 365일, 기타 질환 400일 이런 거를 다 합혀서 개인별 상한일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연장된다면 사전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부당 신고 및 포상금 제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급여기관이 구체적인 허위 부당 청구를 증거자료를 보장기관에 신고하면 그거에 따른 현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하던 것으로 청구한 경우, 이건 의뢰 사유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건강보험하고 다른 게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환자, 과다 이용자 등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상제,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이런 게 다 관련해서 의료급여 관리사가 전국에 신국이 26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한 600여 명 정도가 의료급여 관리사로 이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은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가 보상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한일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가 1인당 매월 6,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할 때 이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나는 6,000원의 지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건강생활 유지비가 다 차감돼서 내가 사용할 비용이 없더라. 그래서 건강생활 유지비를 차감한 의료기관이 허위청구다라고 의뢰하신 기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원 대상자에서 선택의료급여 이용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치 뒤에가 연계된 제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한제, 본인부담, 보상금 이것도 환자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가끔씩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비고와 건강보험이 이제 제도의 이제 지원 특성부터 다르고 재원이 다르고 가장 크게 3단계 진료 절차가 있고 아까 급여 상한일수가 있다 보니 그 상한일수를 초과한 사람들에서 선택병원제를 이용하고 있고 건강생활유지비원처럼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청구 시에도 진료 확인 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황인데요. 우리 5천만 건강보험 대상자 대비 의료급여는 152만 정도 되고 있고 진료비도 이제 1조에서 저희는 10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진료비를 보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정도, 의료급여는 640만 원 정도 되고 진료 일수를 보면 61일 정도 됩니다. 이 현황을 보면 이것에 따른 이제 의료급여 제도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 밖에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 일당, 그 다음에 내원일이 66일이 넘고, 그 다음에 진료비가 640만 원이 넘다 보니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하게 된 게 의료급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의료급여 환자는 다 단계별 절차를 거칩니다. 병원급에 가시는 모든 환자는 다 2단계 진료에서 의뢰서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7일 이내에 발행돼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150만 의료급여 환자들의 모든 환자들은 단계별 절차를 1차, 2차, 3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회송 절차도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응급 환자나 거기에 지원하는 근무 환자, 장애인 환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요즘은 요양병원도 다른 기관에 갈 때는 반드시 의뢰서 발행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 환자들이 대부분이 복합질환이다 보니 상한일수를 초과하고 그 상한일수 초과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조건부 연장 승인으로 해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개에서 4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의뢰서가 없다면 똑같이 본인이 100대 100 하셔야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까 150만 원으로 말씀드렸고 이 중에 선택의료급여 환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환자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환자가 진료비도 많고 다빈도 오고 특정 기관에 가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현지조사 시 발생되는 부담금액은 훨씬 큽니다. 전액을 조건부 연장 승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의뢰서가 7일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의료급여 이용 환자는 중증 환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거기 일단은 선택의료급여를 이용해야 되고,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가 그것을 예외할 수 있는 것은 응급하고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급받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자는 이제 특정히 이제 B005라고 B006하고 이런 명세서상의 본인 부담 코드가 있습니다. 환자가 요양기관에 가서 나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접수 테이블에 공단하고 연계된 그 대부분의 저희가 실시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환자의 지정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뜹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서 보면 그 의뢰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가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확인하고 클릭하시면 B005나 B006가 뜨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냥 체크하시고 지나가시는 형태가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좀 접수 시에 좀 많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의료기관 선택된 환자가 그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지라도 2차로 갈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선택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뢰서가 있어야 됩니다. 응급환자고 그거밖에 없는 거고, 다음은 이제 저희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사례인 거고요.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내연한 경우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선택의료급여 이용자는 아까 전체 150만 중에 10%밖에 안 되지만 의료급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굉장히 또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모든 의료급여 환자가 오면 병원급은 일단은 선택 환자는 무조건 다 있어야 되고 의료급여 의뢰서는 다 필요합니다. 특히나 선택의료급여는 그 기관에서 발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약제가 들어갔다면 약국에서 지급된 비용을 포함해서 훨씬, 진찰료는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보호자 내원 같은 경우는 한 6,000원도 안 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약제 30일치, 90일치 같은 경우 뭐 9만 원, 10만 원이 부담금액으로 앉혀지게 됩니다.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7일이 경과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상병으로 된 경우는 그 해당 상병이 종결 때까지 그 의뢰된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의뢰됐는데 다른 상병으로 진료하신 경우는 똑같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의료급여에서 그 다음에 서식 관련해서 말씀드렸다면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 2월 28일에 이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자에 대한 대리 처방에 대한 완화됐습니다. 그게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설자가 노임유복의 시설 종사자들이 대리 처방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이 바뀌면서 구비 서류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또 마침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하나여 시작이 그 존재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대리 처방전을 해서 한시적으로 같은 질환에 계속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의약품의 안정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한정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추가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많이 지금 확인됐고 저희가 비대면 진료에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자료를 많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리처방 수령자가 처방전 대리 수령할 때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지만 반드시 1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건 처방전 대리 신청서입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똑같이 의원에서 발행한 진찰료와 약국에서 지급한 약제 비용이 전체 부담해서 나간 기관들이 지금 많이 처분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는 참고사항인데요. 아까 사례 공개화면도 저희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현지조사 관련, 그 다음에 부당사례 관련, 그 다음에 선택의료급여 관련해서 의협하고 같이 그 유튜브에 그 부당 사례를 공개하고 있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심평원의 의료급여는
매번 분기별로 부당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학단체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공개하고 파일을 맨날 하고 저희는 보장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료급여 기준 이력관리 시스템이라 가지고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내에 의료급여의 연역이라든가 개정 사유 이거 연도별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업무 포털에 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